미국 스스로가 협상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벤스가 협상 정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요. 협상 중에도 경기장에 가 있는 트럼프하고 10분 통화했다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협상하고 있는데 UFC 관람 갔어요. 협상 와중인 시간인데 저때 그래서 협상 의지보다는 일관되게 유지해왔던 거의 항복문서에 가까운 그걸 뭐 최종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강요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상원을 보기는 어려웠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란도 이제 갈리바프가 최고위급 정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훨씬 진지했던 것 같고 신뢰 구축이 안 되니까 그다음 뭐 호르무즈 문제 해협 봉쇄 해제나 핵 문제 같은 게 진전도 하지 못하고 받을래 안 받을래 안 받을 거야. 그러니까 벤스가 장동혁처럼 안광은 쏘지만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거든요. 전쟁을 반대했지만 자세하게 뉴욕타임스를 보면 나는 반대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또 뒤에 붙여요. 이 사람이 원래 소설가로 서민 코스프레 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극우의 아이콘이 된 거잖아요. 미국은 조금이라도 양보할 생각이 처음부터 전혀 없었고 지금 이란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총을 머리에 대고 지금 협상을 하자는 자세라는 거잖아요. 미국은 핵이고 이란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이 호르무즈라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건 독일 자금이에요. 그걸 풀어줘야 미국이 한 발짝 타협할 의지가 있는 건 확인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도는 나왔는데. 예, 보도는 나왔는데 근데 그것도 차버린 겁니다, 미국이. 핵 프로그램의 완전 포기를 요청했거든요. 협상안에 보면 핵 프로그램의 완전 포기 이거는 어떤 국가도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그 원자력 발전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핵 문제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 자리에서 그거를 다 하라는 거예요. 일단 깨려고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트럼프의 원래 협상 전술이라는 게 첫 판을 항상 깨버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몸을 달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란은 그거 안 통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란은 이미 전쟁 나가지고 공격받고 시설 파괴되고 이미 그렇게 된 상황인데 무슨 또 다른 협박이 먹힙니까 여기서. 이란이 승기를 잡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미국이 인정해야만 타협이 될 텐데요. 이란이 승기는 잡고 있는데 미국이 양보를 할 생각이 전혀 없이 이 협상장에 임하면 협상이 될 리가 없죠. 원래 들어가기 전에는 뭐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해서 몇 가지 양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협상 과정에서는 그것조차도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호르무즈를 막으니까 자기들이 그러면 아예 하나의 배도 안 들어가도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고통을 받든 안 받든 상관이지 않겠다. 미국은 별 지장이 없으니까 그거 완전히 막으면 이제 중국을 가는 이란 석유도 막히잖아요. 그래서 말을 들어도 안 들어도 안 되니까 그것까지 해서 이란을 더 마지막 압박을 하겠다는 거니까 그 전 세계를 볼모로 이란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거 다름 아닌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처음으로 이 유대인에 대해 직접 비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책에 대해 직접 비판을 하는 SNS를 했거든요. 이 대통령이 했던 것은 국가범죄, 반인륜적인 국가범죄는 다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위안부나 전시살해나 유태인 학살이나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그 얘기를 했더니 유태인 학살을 경시했대잖아요. 사소한 것으로. 그러니까 유태인 학살은 다른 국가폭력하고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 목숨이라는 게 다 똑같은 거지. 자기들 죽은 것만 절대 신성시하고 그래서 뭐라고만 하면 홀로코스트를 내놔요. 홀로코스트의 피해자로서 전 세계인의 동정과 존경을 받아왔던 그 이스라엘이 그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가자나 이제 헤즈볼라에 대한 또 다른 반인권적 행위를 하는 거는 사실 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는 우리 외교사의 뭐 하나의 드라마틱한 변곡점이고요. 이건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진정한 선도 국가로 가는 하나의 어떤 그 상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오히려 이걸 더 빨리 내야 되고 대통령이 오히려 한 발 더 나갔고 우리 외교부의 뒤에 얘기한 것도 대통령의 수준에 저는 못 미친다고 생각해요. 못 미쳐요. 지금 각국이나 모든 국가들이 거의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피해자라는 정체성을 자기가 가해자가 돼도 되는 명분으로 삼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우리 대통령한테 나온 그 성명서 반박문을 봐도 오만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 1차, 2차 중동 전쟁, 걸프 전쟁하고 이번 전쟁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은 과거에는 의시 일종의 기독교와 유대교 전쟁, 어떤 서구와 이슬람권의 분쟁의 성격이 있었지만 이번 전쟁은 분명하게 미국과 이스라엘 대 글로벌 전체 대결입니다. 이게 이번 전쟁의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상 아마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으로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 국격에 알맞는 말을 했어요.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렇게 철저하게 학살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규모의 나라가 가만히 있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렇죠. 다른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이 여기 동참하고 있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얻어도 강합니다. 브라질은 대사까지 쫓아내 버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보면 국힘에 얘기하고 이스라엘하고 얘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보면 똑같아요. 똑같고 네. 나경원, 자기들이 유태인인가 봐. 나경원을 보면 친일로 유명하잖아요. 또 친미로도 유명하죠. 사실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때 제일 방해하고 볼턴한테 편지 보낸 사람이고요. 그렇죠. 지금 보면 또 친이스라엘이에요. 저는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시점에 한 이유는 네. 기본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우리 국민들 26척의 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야기를 보면 이건 미국을 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 거기에 갇혀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어요. 예수를 구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로마 총독 빌라도를 압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하게 한 게 유대인이고 맞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가 기독교 유럽 세계에 그렇죠. 2000간 박해를 당해왔던 용납할 수 없는 원흉인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 이스라엘과 한패가 돼서 나는 그 모든 대목도 것을 이해가 운영을 안 같이 갑니다. 한다는 우리 게 개신교가 예, 기본적인 공부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왜 예수가 야 바리새인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판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이. 그래서 그 유럽에서 예수를 판 민족이라고 박해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나라 개신교도들이 시위를 나가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는지 난 그 메커니즘이 이해가 안 가요. 네오콘이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이 네오콘들이 결국 나중에 기독교하고 말씀하신 그 잘못되었던 유대인이 다시 결합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과 영적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 돼서 그게 이제 연결돼서 악을 멸절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예수잖아요. 부활절에 트럼프한테 예수라고 하잖아요. 트럼프도 예수라고 하더라고 거기서. 그들은 복음주의가. 근데 개신교 중에서 정치화되면서 우익의 논리를 끌어들인 집단들이 지금 이와 같이 미국과 똑같이 미국의 극우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대만의 국민당 당수가 중국에 들어와 있는 시기에 북한을 갔어요. 그렇다면 뭐 중요한 일이 있는 건데.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을 꼭 만나야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14, 15일, 5월 14일, 15일에 있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아젠다를 정리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제 제재를 풀기 위한 뭔가의 해법을 만들기 위해서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룰 생각으로 판단. 지난번에 전성절 때 갔잖아요. 그게 굉장히 분기점인데 생각보다는 중국이 지금 중국이 국제사회의 룰을 키핑하는 북한이 원하는 만큼 먼저 제재를 안 풀어주고 중국은 미국이 풀어야 푼다는 거거든요. 그게 대한 불만이 있고 중국에 갔던 많은 노동자들이 비자 갱신이 안 되는 문제. 지금 풀겠다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에서 좀 달래러 갔다고 봅니다. 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북중 관계는 친밀하게 하겠다고 좀 달래러 간 것 같고 5월 9일 날이 러시아판 전성절입니다. 거기에 또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걸 좀 견제할 필요가 조금 있고. 중국의 전문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본의 핵무장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중국의 온통 관심은 일본이 핵무장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구심 견제, 대비 그런 것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란 사태나 뭐 중미 관계에 대해서 보는 시각은 각종 각각인데 딱 하나 공통적인 게 있었습니다. 북한은 절대 이제 핵을 포기하지. 비핵화에 이는 쓸데없는 무의미한 얘기예요. 이제 무기력한 얘기고 지나간 버스입니다. 그 얘기는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미국도 포기한 것 같아요. 진짜 네오콘 몇 사람만 빼고는 미국도 핵 비핵화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성과는 없이 북한만 계속 자극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도 북한을 비핵화하고 싶다. 근데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핵 리스크를 줄인다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핵을 관리하고 이 핵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것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사실.